일단은 첫 번째는 휴머니티스 쪽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 학교에서 US 히스토리 선생님 절대 A 안 줘. 잉글리시 렛 선생님 절대 A 안 줘. 근데 A를 받는 애들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익스큐즈로 삼으면 안 돼요. 절대 A 안 주니까 나는 A 못 받아. 이러면 이제 일단 전체 GPA가 망가지고 대학 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인문 쪽에도 우리가 인문을 피하지 않는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으로 준비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인 파크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저희가 캐주얼하게 이렇게 앉아서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그 제인 선생님 나와주셨는데 제인 선생님 이제 나중에 소개 드릴 테지만 이쪽에는 상당히 익스텐시브한 경력을 갖고 계시고 영어 굉장히 꼼꼼하게 애들 잘 짚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머님들하고 이제 상담할 때 보면은 뭐 우리 애는 스템 쪽으로 뭐 해야 되는데 US 히스토리 들어야 될까요? 뭐 영어를 잘 해야 될까요? 우리 애는 이과인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학에 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인문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저도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 저희 애는 엔지니어링 할 건데 꼭 AP US History 들어야 되냐, AP Literature 듣는 게 좋다는 건 아는데 정말로 꼭 들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사실 막 못 듣겠으면 못 듣는 거지만 들으면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어머님들이 그런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이유 자체가 어디선가 미국 대학들은 그런 인문학적 소양을 중시한다라는 말을 들으셨고 그게 사실 주변의 눈으로 보이니까 그런 질문들을 꾸준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실제로 미국 대학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많이 중시를 하고 liberal arts를 기반으로 된 교육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의 점수를 높은 점수를 보이는 학생들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도 계속 아시지만 질문을 하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학원에서 코र्스를 팔려고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리버럴 아트스 기반의 고등학교하고 대학교가 거의 리버럴 아트스 기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왜 리버럴 아트스 안에서도 이제 인문을 기본적으로 중요시 하는지가 좀 궁금한 거죠, 우리가. 네, 맞아요. liberal arts가 꼭 인문학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이제 컬럼비아 대학교로 들어서 보자면 여기 이 문항에는 학생의 지적 발전에 기여한 책, 저널, 웹사이트 등 무언가를 이렇게 나열을 해라. 이를 통해서 이제 대학이 학생의 지적 세계관을 좀 엿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사실 책 외에 저널, 웹사이트, 팟캐스트 이런 것들이 다 있긴 하지만 가장 앞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책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학들은 이 학생들이 어떠한 작품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학교 외에서 접한 작품들 중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내 지적 세계관을 구성했는지를 되게 알고 싶어하고, 그 이유 자체가 여기 아래 입학사정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어 1, 2학년 때 공통적으로 들어야 되는 코어 과목 중에 인문학의 비중이 상당히 큰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1, 2학년, 전공과 무관한 모든 1, 2학년들이 듣는 수업이라고 조금 쉽거나 그 수준이 그냥 괜찮은, 그렇게 너무 안 어려운 것들로 구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음 슬라이드. 실제 예를 네. 들어봐 주시죠. 똑같이 컬럼비아 대학인데 저쪽이 이제 코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빨간색으로 밑줄 친 애들이 인문학, 문학과 역사 이렇게 볼 수 있는 과목들이고, 이게 이제 대학이 지정한 필독서들이에요. 여기서 보면 고전 작품들이 되게 많고 되게 옛날 영어로 작성된 되게 긴 고전 장편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 시절에 읽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이런 작품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전공자였는데도 이 작품들이 어려웠지만 이제 1, 2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이런 거를 필독서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진입장벽이 되는 거고, 대학 측에서는 고등학교 과정 내에 인문학적 소양을 증명해내지 못한 학생들을 뽑기에 좀 머뭇거리게 될 수밖에 없는,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게 기본 수준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네네. 이게 오디세이는
400페이지 맞아요. 옛날 영어 일리아드는 500페이지 뭐 이런 거를 읽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엔지니어링 하는 애들도 읽어야 돼요, 이거. 네. 그러니까 안 읽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인문학 안 되면 페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저 책 읽고 할 때도 입학사정관이 뭐 내 전공 분야만 읽은 것보다는 여러 가지 책을 읽은 애들을 이제 선호를 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수수께끼 같은 거를 풀고 싶은데 왜 US 스토리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은 다 들어보셨을 거야. 절대 A 안 줘, 이 선생님. 뭐 이래가지고 11학년 때 못해요. 근데 11학년 때 US 스토리하고 어드밴스 영어 못하면 피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12학년 성적은 얼리 안 들어가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걸 피하면 안 되는데 왜 우리가 A를 못 받느냐, 이 미스터리를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A를 받기 어려운 과목이 맞기도 하고 약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년간 티칭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학습 방식에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국제학교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야 라는 건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 티칭하는 내용을 학생이 정말 부지런히 받아 적고 열심히 듣고 그걸 열심히 공부한다고 A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영어랑 문학 그리고 역사 이런 과목들은 그 이상의 무언가, 내가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토론이나 디스커션에서 확실한 기여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A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이걸 달달달 외우는 건 기본이고 그것만으로는 A를 받기가 되게 어려운 과목들인데,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요인들을 살펴보면 가장 크게는 언어적인 장벽이 있어요. 이게 우리 애는 영어를 잘해요. 영어가 네이티브예요. 영어 점수도 되게 좋아요. 막 토플 점수도 잘 나왔어요. 이러신 어머님들이 간혹 계시는데 고전 영어, Old English나 Shakespearean English는 현대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단어들로 작품들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또 이제 문장들이 매우 길어요. 그래서 주어랑 서술어가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글을 읽다가 뭐지? 하고 중간에 완전 헤매게 되는 그런 식으로 작품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고, 또 이제 고전 작품이다 보니까 지루하죠. 현대상에 맞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매우 영어를 잘하고 능숙한 아이들도 고전에 대한 노출도가 낮으면 이 작품들을 읽었을 때 술술 읽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역사도 미국 초기 작품으로 간다던가, 안 그럼 문학도 이제 Pride and Prejudice를 고전으로 평가했을 때 이렇게 아이들이 익숙해하지 않다 보니까 언어적 장벽이 생각보다 크다. 영어를 되게 잘 구사한다고 언어적 장벽이 없는 게 아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노출도를 늘려주는 방법이 되게 필요하고, 비판적 시각 부재랑 사건 간의 연계성 이해 부족, 이건 같이 가는 것이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입식 교육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 때 렉처로 역사적으로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라고 알려주면 학생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러면 이 사건이 저 사건을 유발한 건가?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저 사건은 아예 안 일어났을까? 안 그럼 좀 더 후에 딜레이 돼서 일어났을까? 이런 사고를 해서 자신이 배운 컨텍스트를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문학도 마찬가지죠. 챕터 7에 이런 일이 이 사람한테 일어났는데 그래서 얘가 챕터 10에 이러는 건가? 이런 연결고리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챕터 7에는 얘가 이랬고 챕터 10에는 얘가 이랬구나 에서 끝나면 그냥 연결감이 없어지는 거고, 이 연계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결국 비판적 시각의 부족까지 이어지게 돼요. 자신이 사건들을 자신만의 스토리로 연결한 것을 통해서 나만의 퍼스펙티브, 나만의 해석을 갖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석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얘가 토론에 기여를 한다라고 보게 되는, 그래서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 A를 받기가 좀 어려워지는. 네. 설명하시려면 오래 걸릴 텐데 이제 오늘은 좀 빨리빨리 지나가면, 하여튼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고 더 조금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사실 클래스에서 수강을 하면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거든. 특히 이제 미국 선생님한테 역사나 문학 배울 때 그 부분이 왜 그러냐라는 거죠. 영어 선생님이나 역사 선생님이
점수를 잘 안 준다. 우리 영어쌤은 자기가 좋아하는 학생한테만 A를 줘요. 막 기준이 없어요. 자기 기분대로만 성적을 줘요. 라는 말은 제가 티칭을 하면서 거의 모든 학생들한테 듣는 말인데 뭐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도 있기는 있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걸 정말 본질을 꿰뚫어서 보면 영어 점수에 대한 납득이 아이들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분석이 부족해서 B를 받은 건지 안 그럼 발표를 못해서 B를 받은 건지 이제 저는 수학을 잘 모르지만 수학은 선생님이 설명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오답을 스스로 분석할 때 이 부분의 공식 대입을 잘못해서 이런 오답이 도출되었구나. 이게 조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답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 보이는데 영어나 역사는 선생님 기분처럼 느껴지는 그 모호감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사실은 선생님 기분이 아닌데 아이들이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계속해서 더 싫어지고 수업 시간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선생님들이 카인드하지가 않아요. 미국 인문 선생님들이 페이스가 되게 빠르고 그죠? 여기서 기가 눌려가지고 애들이 일단은 거기에 압도되면은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볼 땐 이거를 이제 애들한테 가르치려면 이러한 환경을 시뮬레이트를 이제 virtually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경험 많은 고등학교에서 명문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거를 가르친 빡센 선생님이 도와주는 게 맞겠죠? 저희가 이제 이러한 현실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제 수업 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가치 중 첫 번째가 아이들에게 몰입식 환경을 마련해주자. 실제로 미국의 그런 명문 인문학 수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현장감을 느껴서 거기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척 선생님의 이런 보딩스쿨 티칭 경력이 되게 저희가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잠깐 우리 저기 척 선생님 얘기 들어볼까요? My name is Charles Timlin, and I've been a long-time teacher of English at Maker's Mark. I had a long-time career as a prep school teacher at various great New England private schools, 30-year career. I teach English, I teach American Studies, which is a course that combines the study of American history with American literature, or basically studying American history through American literature. And then I teach in the book club various great classic texts ranging from the classical world of the Greeks and Romans through the Middle Ages, Shakespeare, up into modern literature. And I've been enjoying this immensely. 이 선생님이 사실 되게 뭐 유명하신 분이에요. 홍정욱 씨 7막 7장 혹시 읽으신 분들 거기에 이제 홍정욱 씨가 이 되게 좀 그 챌린징하고 거만하기까지 한 이 선생님한테 A를 받으려고 엄청 노력해서 A를 받은 순간 펄쩍 뛰어 올랐다 하고 나오는 부분에 나오는 선생님이 이제 척 티물맨 선생님입니다. 초트에서. 그래서 근데 이렇게 터프하신데 애들이 괜찮을까요? 그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래서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런 환경에만 아이들을 노출시키면 똑같이 학원도 어렵기만 할 테니까 이제 제가 담당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그런 in-depth analysis가 중요해,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대.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양만큼 쪼개서 좀 체계적으로 수업을 하는 부분을 제가 담당을 할 예정이에요. 저기 제인 선생님 잠깐 소개드리면은 서울대에서 이제 영문학 전공하셨고 영자신문 에디터도 하셨고 뭐 프린스턴 리뷰에서 또 SAT랑 이런 부분 맡아서 또 하신 경험도 있으시고 해서 이쪽에는 굉장히 이제 되게 꼼꼼하게 봐주시는 스타일이시고 체계도 완전히 학생들 가르치는데 굉장히 잘 하시는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척 선생님이 이렇게 렉처를 치고 가면 이제 뒤에서 다 잡아주시는 애들이 이걸 이제 잘게 쪼개서 자기 걸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말씀해주신 그대로 이제 아이들이 소화해낼 수 있는 선에서 그러니까 좋은 예시를 보여주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준 다음에 같이 해보고 직접 해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애들이 뭐 방법을 알아야지 하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헷갈려서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심볼리즘 분석을 해야 해. 그럼 어떻게? 이걸 좀 쪼개서 수업이 들어가고 라이팅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제 소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부는 인문학이고 석사는 사회과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때도 정말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글을 정말 많이 썼다. 그 인문학적 글쓰기, 사회학 글쓰기, 논문 쓰기, 이제 journalism 이런 식으로 글을 굉장히 많이 썼고 학원가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도 라이팅 수업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라이팅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접근할 때 어떻게 나누어서 구성해서 접근해야지 애들이 좀 내가 이렇게 이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지를 좀 여기 저희 프로그램에 잘 녹여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굉장히 이제 애들이 주눅들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몰입식 환경을 만들어서 애들이 그걸 편하게 생각하게 한 후에 척 선생님을 통해서, 그다음에 거기서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고 미싱할 수 있는 거는 제인 선생님이 이제 다 잡아서 해주는 이 시스템을 이제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좀 다른 선생님들도 나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레이드 8 and 9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딩 스쿨에서 진행되는 미국사나 문학 수업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게 또 AP 미국사랑 AP 영어 과목 선행도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자세한 거는 남 부원장님한테 말씀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디테일은 잘 모르니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중요한데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 컨텍스트를 다 미국 역사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해를 하고 실제로 아메리칸 스터디스 1, 2 하기 전에 얘네가 이걸 무서워하지 않도록 익스포저가 되니까는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실제로 궁극적으로 이 기반이 되면은 다른 베네핏도 있겠죠? 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네, 이제 에세이 대회나 이제 SAT를 대비시키는 바는 아니지만 여기서 배운 스킬들이 확실히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박수는 조금